사람이 일에 대해서만 질문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넵. 순서는 오늘은 네이버 사다리 타기로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태양이랑 둘이 해서 1장이랑 2장 질문 받는 그 챕터를 정할게요. 시작. 아, 내가 2장 그리고 태양이가 1장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태양이부터 1장 질문 받는 걸로 시작할게요. 넵. 음, 질문 하겠습니다. 넵.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요. 네. 대용량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중화 기술, 고속 이더넷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답변이 흡족하시나요? 네. 근데 혹시 네. 그 데이터 센터가 그 이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 구조랑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계층이 아마 스파인 리프 구조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정도까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프로토콜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통신할 때 약속하는 규약을 뜻합니다. 네. 그러면 어, 최근에 요새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이름을 혹시 알고 있나요? TCP/IP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는데 이제 어, 책에서는 이제 이더넷 TCP/IP 프로토콜 기반의 프로토콜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더넷 그렇게 TCP/IP가 한 단어인가요? 아니면 이더넷이 따로 있고 TCP/IP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마 이제 묶어서 같은 그거를 묶어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OSI 7계층의 네. 각 계층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맨 앞글자만 따서 물데니 트센피용으로 외우고 있는데요. 1계층은 물리계층 피지컬 계층, 2계층 데이터 링크, 3계층 네트워크 계층, 4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5계층 세션 계층, 6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 7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TCP/IP 프로토콜 스택은 네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나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7계층이랑 비교하면은 7계층의 피지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TCP/IP에서는 네트워크 계층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로 인터넷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그리고 7계층의 상위 3개를 묶어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사용해서 4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그 OSI 7계층에서 그 1계층에 속한 그 물리 계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계층인가요? 물리 계층은 전기 신호 전달을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소의 개념이 없어서 전기 신호가 들어온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에 전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 2 계층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1계층에서 이제 보낸 전기 신호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처리하는 게 2계층이 하는 역할이고요. 데이터 형태로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에러를 탐지하거나 고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고유 맥이라는 주소가 존재를 해서 어 이 맥 주소를 가지고 어떤 포트에 보내야 하는지 판단을 해서 이제 이 데이터 형태를 보내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이제 2 계층에 속하잖아요. 네. 근데 이 2 계층에서 대표적으로 이 NIC랑 또 한 가지 그 스위치라는 네트워크 장비가 또 있는데 이 스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네. 다른 점에 설명을 해 주세요. 스위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포트를 필터링하고 정확한 포트로 포워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 필요한 포트만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불필요한 통신이 감소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더넷 네트워크 효율성이 급증하게 돼서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계층의 트랜스포트 계층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은 실제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보내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패킷이 데이터를 분할해서 이제 패킷에 실어 보내다 보니까 패킷이 손실되거나 순서가 뒤바뀌면 이제 데이터가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바로잡은 역할을 하게 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OSI 이제 7계층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상위 계층에 있는 게 7계층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이잖아요. 네. 여기에는 그 또 이 7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의 종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이 혹시 있는지 네. 생각나는 대로. 대표적으로는 HTTP랑 SMTP, 텔넷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트워크에서 그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서 인캡슐레이션이랑 디캡슐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층끼리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을 인캡슐레이션이랑 디캡슐레이션으로 표현하는데요. 인캡슐레이션은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데이터를 받는 거는 이제 디캡슐레이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인캡슐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는 헤더에 정보를 담아서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서 모든 걸 공부할 수 없지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정보가 현재 계층에 대한 정보와 상위 프로토콜 지시자 두 개의 정보를 꼭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HTTP의 포트 번호 아시나요? 어 혹시 433 인가요? 그거는 HTTPS고요. 그렇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HTTP는 80, 80이에요. HTTP가 80 인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장고할 때 처음에는 80 포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음. 장고가 8000 인데 그 8000 이랑 80은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8000은 그 아직 서버를 연결하기 전, 그러니까 그 윗쓰기랑 이 엔진엑스를 붙이기 전에 사용할 때가 이제 음. 8000번 포트, 그게 장고에서 사용하는 포트고요. 그 윗쓰기랑 엔진엑스를 붙여서 이제 했을 때가 이제 80번 포트를 썼었죠. HTTP로 통신해서.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AWEC2는 HTTP를 프로토콜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것도 AWS가 네. HTTP를 쓴다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서버를 어떤 포트를 사용할 거냐인데 우리가 그거를 HTTP 통신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80번 포트를 열고 HTTP 통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방금 제가 얘기한 뭐 8000번과 80번 얘기한 거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그러니까 장고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8000이고 이스기랑 엔진엑스를 붙여서 일반적으로 HTTP 통신으로 사용되는 포트가 80이니까 이제 붙이고 나서 80번 포트로 그거를 변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연결해 준다고 해야 되나 해서 사용되는 게 이제 80번 포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SSH는 몇 번 포트인지 아세요? 아, 이거 알고 있었었는데 SSH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쵸? 많이 사용했는데 SSH 기억이 안 납니다. SSH는 22번. 아, 맞아. 그렇게 언급을 했었던 게 기억나요. 근데 8000번이랑 80번 포트는 아예 URL로 우리가 사용할 때 포트 번호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기억에 남는데 SSH는 포트 번호를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게 따로 아니어서 SSH가 그 키인 거죠? 그 막 깃에서도 클론할 때 SSH로 막 가져오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그 그런 이제 비밀키 같은 그 암호키, 보안 키를 사용해서 통신을 할 때 주로 이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 SSH. 그러면 SSH가 제일 보안에 좋은 건가요? 뭐 제일 보안에 좋다기보다는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다양한 포트 번호를 사용해 봤거나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뭐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 서버를 배포하다 보니까 주로 사용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였어서 좀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서 알고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음. 예님 혹시 더 질문할 거 있는 거 있나요? 저는 질문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럼 태양님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까요? 아, 들리세요? 네네. 제 목소리 들리나요? 잠시만요. 네, 들립니다. 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네트워크의 규모와 관리 범위에 따라서 3 가지로 구분되는데 3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네트워크는 이제 보통 말씀하신 대로 관리 범위에 따라서 그 종류를 구분하는데요. 어 그 3 가지가 LAN, MAN, WAN이 있습니다. 먼저 LAN은 LAN으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로서 주로 이제 좁은 홈 네트워크나 사무실용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좁은 지역 범위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를 LA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MAN은 메트로 에리어 네트워크로서 어 범위가 한 하나의 도시 정도의 그 크기를 갖는 그 규모의 네트워크를 보통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용어고요. 마지막으로 WAN은 이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로서 가장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범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은 네트워크 회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그중에서 전용 회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용해서는 전용해서는 그 사용자와 통신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사용자가 가입해서 사용하는 회선을 전용 회선이라고 하고요. 어 이 전용 회선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전용 회선과 또 상반되는 개념이 일반 회선인가요? 일반 회선이 있는데 그런 회선은 이제 회선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용자들이 좀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전용 회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 다른 경쟁자가 없이 나만 사용할 수 있는 회선이기 때문에 그런 통신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회선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나요? 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VPN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VPN은 그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가상 회선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가상 회선을 실제 물리 회선을 사용하는 것처럼 만든 네트워크 기술이고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VPN이 그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되는 VPN이 있고 그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 사용되는 VPN이 있는데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그 VPN 기술들이 발전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트워크 구성 요소 중에 이제 NIC라는 게 있는데 NIC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NIC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아 네. NIC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인데요.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OSI 7 계층에서 본다면 2 계층에서 사용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전기 신호를 받았을 때 그 전기적 신호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자 형태의 데이터로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NIC고요. 이 NIC에는 그 맥 주소가 적혀 있어서 각각의 NIC마다 고유의 맥 주소를 갖고 있어서 이 맥 주소를 통해서 이게 내가 받은 신호가 내가 나한테 보낸 신호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보낸 신호가 만약에 아니면 그 신호는 무시하게 되고요. 나한테 보낸 신호가 맞으면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이제 다음 상위 계층인 3 계층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네. 주요 역할 중에 흐름 제어가 있는데 이 아. 흐름 제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못 받을 때에는 통신 중지를 요청하거나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트랜시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 네. 트랜시버는 어 그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그 케이블을 꽂는 부분을 트랜시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트랜시버의 종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그 각각의 케이블마다 또 이제 커넥터에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커넥터에 맞게 트랜시버도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로드 밸런서는 이제 4 계층에서 4 계층에서 작동하는 장비인데요. 4 계층에서 사용되는 4계 4 계층에서 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요. 음 이제
보통 이제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여러 대의 웹 서버를 사용을 할 때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많아질 때 여러 대의 웹 서버를 하는데 그 여러 대의 웹 서버의 앞단에서 이 로드 밸런서만의 IP를 갖고서 이 다른 데서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로드 밸런서가 그 신호에 맞는 또 IP를 갖는 웹 서버에다가 전달을 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로드 밸런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라우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라우터는 3 계층에서 역할을 하는 장비고요. 네, 이제 OSI 7 계층에서 역할의 구분을 따지자면 3 계층에서 3 계층의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음 어 갑자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우터가 뭐죠? 라우터는 정확한 곳으로 패킷이 전송되도록 경로를 지정하고 최적의 경로로 패킷을 포워딩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어렵습니다. 다음은 3 장만 하던데 3장 양이 맞나요? 3 장이 좀 양이 많고 3 장이 또 중요한 내용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통신. 그러면 네, 그래서 어 3장도 혼자 질문 받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아 어 나눠서 할까 그러면? 나눠서 하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통틀어서 2명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3 장을 하는데 그냥 두 사람을 네. 질문받기. 네. 딱히 이제 그 범위를 아니면 나누기보다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장이 정척이 단골 문제들이네요. 아 그래? 예. 뭐 ARP 개념 나오고 그리고 이거 뭐야 네트워크 주소 변환하는 거? 음. 음 뭐 TCP, UDP도 여기서 나오고 3 쉐이크 이거 면접 단골 질문. 음. 이거는 진짜 면접 질문에 답변해 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 머릿속에 해 두면 또 좋을 것 같아요. TCP, UDP 차이도 엄청 많이 물어보고. 서브넷 게이트웨이.
근데 1 장 2장 공부하면서도 스터디 때 질문을 받을 생각으로 막 읽으면서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책을 읽으면서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됐는데 어렵다. 맞아요. 맞아요. 3 양도 너무 많고 3 장은 더 해릴 것 같아요. 3 장 근데 확실히 내가 답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 음. 라우터 내가 특히 또 답변 못 했는데 대신 답변해 준 거, 정답 말해 준 거 그런 거는 라우터는 또 안 까먹어. 넌 이제 22번 포트 절대 안 까먹을걸? 그쵸. SSH. 다들 급소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